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추석 이브네요. 출근길 바람끝이 제법 날카로워졌습니다. BTS가 말하듯 우주의 율법, 수학의 공식처럼 이제 슬슬 추워지겠다는 계절의 선언이죠. 요맘때 쇼핑 채널들 많이 쓰실 텐데 자세히 보면 이 쇼핑몰만큼 무정한 것도 없습니다. 이커머스든 홈쇼핑이든 먹을거리를 한 상 떡하니 차려놓고 자 많이 드세요 할 땐 언제고 바로 뒤에는 다이어트 식품 편성하죠. 실컷 먹인 다음에 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슬기로운 쇼핑 생활이죠. 기왕 쓸 거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 잡는 돈 잘 쓰는 법 귀뜸해 드릴게요. 9월 20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앱으로 편하게 주문하세요.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TBS 추석 교통특집 방송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닷새에 걸쳐서 저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추석 연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민들 주머니 든든하게 지켜주는 서주든씨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내일은 추석 동안 적들의 동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 미칠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설명으로 들어보죠. 연휴 마지막 날에는 빅매치 예정돼 있습니다.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가 부동산 증시 대전망을 기획하고 있네요. 자, 오늘도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창고 대방출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TBS 어플로 퀴즈 정답, 또 방송 함께하면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게요. 간식 세트, 화장품 세트, 거실 매트, 홍삼의 유구 고기 세트까지 보내드립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돈은 덜 쓰거나 혹은 안 쓰면 수익률 100%예요. 그렇지만 그러려고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잘 쓰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려고 돈 버는 건데 그래도 노후도 생각해야 하고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늘 오늘이 리즈이지만 오늘만 사는 건 아닌 우리가 재무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에 너무 고맙습니다. 네. 심지어 이 한가운데 딱 알박기처럼 박혀있는 스케줄.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역시 서주든 씨는 서민들 주머니밖에 모르는 바보. 왜 지금 현실인가 현실이 아닌가 제가 지금. 현실을 부정하기에는 너무 9시 3분이네요. 네. 자, 우리 돈 관리 지금 네. 아마 뭐 시집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처갓집에 갈 수도 있고 차 안에서 듣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네. 혼자 살 때도 돈 관리가 쉽지가 않지만 결혼하면은 이 단계가 훨씬 높아지잖아요. 예. 부부 돈 관리 누가 하면 좋아요? 누구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실 텐데 맞벌이든 외벌이든 누구든 네. 한쪽이 맡아서 관리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관리라는 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게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재산의 처분 권한, 결정 권한을 다 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곳간의 열쇠 같이 네. 그냥 열고 닫는 정도를 하는 거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쌀이나 뭐 이런 음식들이나 이런 걸 처분하는 건 상호간에 당연히 이제 협의하에 움직이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맞벌이든 외벌이든 누구든 한 분은 맡아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조금 수에 밟고 조금 더 꼼꼼하시면 좋은데 네. 아무래도 맞벌이 하시는 분들 바쁘잖아요. 서로. 그쵸. 그러다 보면 이제 미뤄둘 수도 있고 또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분리를 하시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관리는 누군가 맡아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누가 할까요? 네. 보통 보면 부부 중에 아내가 하시는 경우가 많이 네.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남편분들은 뭐 대출만 잔뜩 짊어지고 있거나 그런데 사실은 이 아내분들이 잘하고 남편분들이 못하거나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남편들이 귀찮아서 떠넘긴 부분이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밖에서 벌어올 테니까 내 용돈만 줘라.
나머지는 당신이 관리해줘라 라는 식으로 떠넘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외벌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 굴리라고까지 합니다. 심지어 잘 굴리라고까지 잘 하는데 관리하고 잘 굴리고 내 용돈도 챙겨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나는 벌어올 테니까 신경 쓰기 싫어. 알아서 잘 관리해서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아이고야. 부모님 호강도 시켜드리고 많은 것이 내포돼 있거든요. 그거 하고선 남으면 자기 용돈도 쓰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네. 귀찮은 일에 나는 신경 쓰기 싫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귀찮은 일 하기 싫어. 일단 그 귀찮다, 네. 어렵다 요 두 개가 제일 큰 허들인데. 그렇죠. 그러면 관리라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관리입니까? 사실은 들어오는 게 얼마고 나가는 게 얼마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관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미나게도 대부분의 가정을 예전에 상담을 해보면 얼마를 버는지 정확히 아는 집도 드물고요. 얼마를 쓰는지 아는 집은 더더욱 드뭅니다. 얼마를 버는지는 왜 몰라요? 대부분 연봉은 대략 얼마인 줄은 아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월급쟁이 분들 네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들은 얼마 버세요라고 한다면 저희 연봉 얼마 되고요. 뭐 이거 합치면 얼마 될 거예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연봉이라는 게 이것저것 떼기 전의 숫자잖아요. 세전이죠. 그렇죠. 이것저것 세금 떼고 건강보험료 나가고 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세금 낸 것은 연말정산하면서 환급은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정해진 돈은 아닌 거고요. 아니 통장에 꽂히잖아요. 그렇죠. 네. 통장에 꽂힌다 이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 통장에 꽂히는 돈이 얼마입니까라고 여쭤보면 몰라요. 오호, 이 숫자가 너무 커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커서 모르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나마 다행이죠. 그럼 커서 플렉스. 모르면. 네. 네. 뭐 저도 모르게 돈이 계속 쌓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아이고야. 그거 얼마 들어오는지 알 거 뭐 있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 중산층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이러면 좋죠. 네. 그런데 문제가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매월 월급이 들쑥날쑥하거나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는 짝수달 좀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무슨 추석 이런 거 되면 조금씩 넣어주는데 크지는 않은데 좀 더 들어오고요. 상여금 들어오는 달에 좀 그렇죠. 다를 수 있고 예, 연말이나- 프리랜서들도 다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로 내 통장에 얼마가 입금되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드물다는 거. 아마 이거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얼마 버세요라는 질문에 10,000원 단위까지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네. 뭐 1년에 대략 월 평균 얼마 몇십만 원 정도까지만 요 정도만 아시더라도 그래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파악이 먼저고 네. 그다음에 얼마 쓰는지 이게 제일 골치 아프죠. 대차대조표를 딱 보면은 신용카드로 얼마 나가고 있는지 보면 되죠. 그게 또 문제거든요. 네. 얼마를 쓰세요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얼마를 씁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신용카드를 대세요. 이것도 쓰는 날하고 결제일하고 다르다 그 얘기해 주신 그것도 거죠? 다르고요. 문제는 네. 어디에 쓰느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교육비로 얼마 쓰시고 뭐 이러면은 그건 잘 모르고 카드값으로 얼마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디에서 얼마의 돈이 허투루 새 나가는지가 전혀 눈에 안 보입니다. 대부분 돈 관리를 하려고 아마 그런 건 시도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집 돈 많이 쓴다. 특히나 연말정산할 때 네. 보면 야 연봉이 이렇게 많은데 이 돈 다 어디 갔어? 우리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네. 한번 신용카드 내역서 뽑아가지고 관리 좀 해보자 해서 뽑아보면 대부분의 돈을 어디다 썼느냐? 먹는 거에 썼습니다. 이걸 먹는 거라고 지금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네. 대답하신 분들은 그나마 한번 해보시려고 노력은 해보신 분이에요. 근데 그 먹는 것들이라는 게 안 네. 먹어도 될 것들이 있었느냐를 따지고 보면 사실은 딱히 없어요. 뭐 그렇죠. 일단 쌀은 사야 되겠고. 맞아요. 마트 가서 장 본 거 이거 어떻게 장 안 봐? 고기도 한 번은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뭐 외식비 10만 원 이거 뭐지? 그러면 부모님 잠깐 오셨을 때 모시고 가서 외식한 거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내가 한번 친구들한테 쏜 거 맥주에 치킨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걸러낼 수 있는 식비라는 거는 신용카드 내역서를 봐서는 안 보입니다. 이건 사후에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후에 검토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쓴 거라서 그러면 사전에 막아야 되는군요. 사전에 막으셔야 됩니다. 그럼 사전에 이 돈이 어떤 지출이냐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런 걸 판단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매월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보자면 집을 산다거나 네. 아니면 차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애들 학교를 보낸다거나 이런 뭐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결혼 자금이나 큰 지출이 있는가 하면 매달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나가거나 1년에 한 번 나가는 뭐 의료비 같은 이런 지출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생각만 해보더라도 야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 이런 생각이 생각하는 드실 분들 거예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게 부부끼리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게 되면 사실상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해보셔야 돼요. 자, 내가 쓴 돈이니까 어떻게든 찾아낼 수는 있을 거예요. 네네. 돈에 이름표를 붙이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재무 대화를 통해서 가정의 재무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예. 재무 대화라는 게 뭐예요? 돈 얘기입니다. 순수하게. 돈에 대한 순수한 돈 얘기. 순수하게 돈에 대한 얘기. 그런데 문제는 재무 대화라는 걸 안 해보시는 분들이 이걸 시작하면 한 10분 만에 싸우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벌어다 주는데 다 어디다 놨어? 그렇죠. 아니 당신이 넉넉하게 벌어왔어 봐. 내가 이렇게 다 가족들 위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돼요. 아. 서로 간에 청문회가 시작돼서 너 어디 집은 이만큼 벌어온다는데 요거밖에 못 벌어다 주면서 내가 나니까 이렇게 관리했지라고 다시는 얘기 안 하고 싶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네. 그 재무대화라는 게 사실은 서로 간의 무관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돈이 나갈 일은 꼭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답답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일단 1번 우리가 대학 등록금 마련해야 돼. 2번 보증금도 올려줘야 돼. 돈 나갈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어쩔 거야. 돈을 많이 벌어오거나 네. 아니면 쓰는 걸 줄이거나 아니면 투자 수익률을 올리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소득을 올리는 건 힘들고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럼 결국은 지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가 쓰는 거 줄여 이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거를 어디서 줄일지 한번 찾아보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틀만 하나 잘 갖춰놓으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툼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틀 갖추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요. 그 틀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는 우리 퀴즈 하나 내고 알려드릴까요? 네. 김현우 소장님이 수능 언어 영역 스타일로 한번 내줘 보세요. 네. 근데 이 지문을 읽어봤더니 지문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자, 이 계좌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네. 이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국공채나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 증서 등등 이런 단기 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건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저는 AI 버전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1번 청약통장, 2번 CMA. 자, 퀴즈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그 유료 문자 100원 50원의 유료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이거 안 써주셔도 될 것 같고 샵 0951나 TBS 어플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저희가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지금 추석 연휴 한가운데 소장님 모셔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시작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가족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동과 만남 최소화하시는 것도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꼭 모이셔야 한다 하면 접종 마쳤거나 진단검사하고 마치시고요. 최소 인원이 모여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이 아직 백신 맞지 않았다 하면은 되도록 방문 자제해 주시는 게 이번만큼은 효도가 될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선제 검사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재무대화의 틀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싸우지 않고 네. 생산적인 영양가 있는 대화하려면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비상금입니다. 이게 외벌이든 맞벌이든 뭐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공통적으로 비상금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상금은 얼마나 있어야 되냐? 이게 보통 재테크 책을 읽어보면 월 수입의 2배 내지는 3배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계에서 연간 나가는 비정기 지출의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비정기 지출이 얼마인지 이거부터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비정기 지출. 네. 비정기 지출이라는 게 뭘까? 요게 뭐냐면 네. 이제 지금 혹시 펜하고 종이가 준비되신 분들은 한번 스스스스 써보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다 메모하고 계세요. 네, 가벼운 듣는 마음으로 분들. 쓰시면 되는데 네. 이제 추석이잖아요. 지금 추석 때 아마 쓰시는 돈이 평소보다는 많이 나갈 겁니다. 이런 명절들 추석과 설 큰 거 있죠. 요럴 때 최소한 얼마 정도는 쓰셔야 되는지 고향에 내려가시면 가면서 교통비도 더 들 것이고 가면서 또 선물도 사가셔야 되고 아니면 현금을 드리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 추석에 요번에 한 50만 원은 더 쓰더라. 그러면 설 때도 그 정도는 더 쓰겠죠. 네. 그럼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또 어버이날 요때 양가 부모님께 한쪽당 얼마씩 드린다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부모님 생신 한 분당 얼마 4분 다 계시면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자동차 보험료나 자동차 세금
자동차 보험료는 내가 네. 36만 8천 원인가 그냥 40만 원 이런 식으로 대충 써주세요. 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파악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의류비예요. 옷값. 이 옷값을 1년에 옷 얼마나 사세요? 의류비 얼마나 쓰세요? 그러면 대부분 잘 몰라요. 몰라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네. 또 이게 살 때도 있고 안 살 때도 있거든요. 음. 특히나 겨울옷 같은 경우는 매년 안 사고 뭐 2년에 한 번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조금 잘게 쪼개가지고 분기,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옷을 사면 한 번 살 때 얼마 정도 사는지 한 800만 원 씁니다. 한 번 살 때 이러진 않을 거예요. 물론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그럴 수 그 있지만 런웨이에 서시는 분들 그렇죠. 정도. 그런데 네. 나는 옷을 살 때 30만 원 넘게는 손이 떨려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럼 네. 그 정도로 하시고 곱하기 4 한 다음에 넉넉히 더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류비라는 건 우리가 맨몸에 걸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옷뿐만 아니라 양말, 뭐 신발, 안경, 가방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특히나 요즘은 마스크도 쓰잖아요. 화장품은 어떻게 할까요? 화장품은 따로 빼둡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품 쓰시는 것도 의료비가 아니라 화장품 비용, 미용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빼두시고. 이미용은 따로. 예,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이건 좀 더 많이 쓰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료비도 넉넉하게 난 진짜 모르겠어요 라고 네. 하시더라도 아무리 제가 안 쓰는 집을 보더라도 1년에 100만 원에서 150원 쓰시더라고요. 애들이 또 그러면 더 씁니다. 비정기 지출 요 네. 항목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것까지 듣고요. 저희 교통정보 한번 듣고 올까요?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정기 지출부터 한번 메모장에 쫙 써보세요. 여기까지 들었어요. 네. 늘 쓰는 건 아니지만 뭐 명절에 쓰는 돈, 의료비,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보라고 하셨는데 야 9402님 전 6학년이에요.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빚진다고 생각하면 못 견딜 것 같아서 없으면 안 씁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6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닐 것 같죠? 그쵸. 그렇죠. 저 6학년 3반입니다.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 자, 9402님 신용카드 만들어 본 적 없으시면 플렉스 아니에요? 현금만으로 가능하시면? 그러게요. 부럽기도 한데 다만 신용카드는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난 빚지는 건 진짜 못 견디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네. 가다가 계세요. 네. 그런데 물론 빚 안 지고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신용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딘가에서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거나 할 때 신용점수를 따지는데 이 신용점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신용평가 회사라는 곳에서 약속을 잘 지키면 플러스, 약속을 안 지키면 마이너스 점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체하면 약속 안 지키는 거니까 마이너스죠. 근데 약속 잘 지키는 건 뭐냐? 빌려가서 제때 갚는 겁니다. 근데 그걸 대출을 매달 일부러 빌릴 수는 없으니까 신용카드가 그걸 대신해 줘요. 이번 달에 긁었다 다음 달 결제일에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매월 잘 지키면 플러스 점수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점수가 나도 모르게 쭉 올라가 있는데 지금 여기 문자 주신 분처럼 신용카드를 전혀 안 쓰시는 분은 신용점수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분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소액으로 꾸준하게 만약에 빚지는 게 정말 싫으시다면 카드만 만드셔서 교통카드 정도는 쓰시잖아요. 네. 그럴 때만이라도 쓰시거나 아니면 휴대폰 요금. 휴대폰 요금을 자동이체 해놓게 되면 사실은 휴대폰 요금 우리 과소비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번 달 플렉스 해야지 해서 휴대폰 많이 써야지 이건 안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소액 결제 이건 네. 빼고요. 그렇게 하시면 고정적인 금액을 꾸준하게 쓰시는 거니까 이것도 신용점수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거 아마 카드로 자동이체 하시면은 약간 깎아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카드사에서 뭐 1% 할인해주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소액 할인도 됩니다. 네. 자, 5976님, 저는 저축을 잘 못해요. 저축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험료 세금 잊지 않고 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맞는 말이죠. 가계부 쓰는 게 좋은데 저는 가계부 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요? 가계부를 쓰는 게 무의미합니다가 아니라 가계부 쓰는 거 힘들잖아요. 재테크계의 반항아. 네. 김현우 그래서 소장님. 네. 그래서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돈이 잘 관리되는 시스템을 만드셔라.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뒤에서. 그래요. 조금 이따 알려주신대요. 자, 이번에도 비정기 지출까지 얘기를 했고 네. 재무 대화의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비상금은 한 2달치 월급 정도는 마련을 해둬라. 그런데
그거보다는 아까 비정기 예산 그걸 네. 다 합친 돈 있죠. 네네. 아까 연간 써야 될 돈을 다 합친 돈 그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진짜요? 그럼 그게 가정마다 다 다른데 보통 그게 한 두세 달치 월급이 돼요. 이야. 아까 그 규모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돈은 전혀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네, 안 와도 그런데 내가 숨만 쉬어도 언젠가는 빠져나갈 돈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아까 그 비정기 예산을 다 합친 돈을 네. 나누기 12달 해보시면 그게 마치 세금과 같은 돈이에요. 그렇구나. 예를 들어 네. 480만 원이다. 네. 그럼 나누기 12달 하면 40만 원이잖아요. 이 돈은 그냥 매월 세금 나간다 생각하고 따로 빼두셔야 됩니다. 그럼 그 따로 빼둔 돈이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자동차 보험료를 낼 때나 네. 아니면 옷을 살 때 거기서 꺼내 쓰게 되겠죠. 그러면 올해 만약에 480만 원에서 시작했다. 내년 올해가 지금 이 달이 되면 추석쯤이 되면 그대로 480만 원 있어야 정상일 텐데 네. 대부분의 가정이 이거보다 조금 더 웃돌아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덜 쓰거나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비상금을 마련해 두고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생활을 해보시고 비상금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근데 2달, 3달 생활하니까 갑자기 막 비상금이 막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럼 뭔가 파악이 잘못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수입 파악이나 지출 파악이 잘못된 거니까 그거 먼저 마련을 하는 게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상금은 생각보다 넉넉히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그렇습니다. 팁일 텐데 비상금을 마련하려면 일단 어디서 빼와야 되잖아요. 네. 매월 어디에서 모아서 요걸 도토리 모으듯이 네네. 창고에 둬야 되는 건데 뭐부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월 수입하고 고정 지출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수입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딱 월급 통장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조회가 되죠. 1년 동안 실제로 회사에서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지 입금된 걸 기초로 지금부터 지난 12달 동안을 쭉 합쳐보세요. 그거 나누기 12달에서 다음 내년에도 지금부터 1년 후도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월급이 줄어들 리는 없잖아요. 회사가 네. 정말 어렵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거 이상은 뭐 월급도 인상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인상분은 빼버리시고 과거에 내가 이만큼을 받았다. 앞으로 12달도 그렇게 받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난 12달 동안 실제로 입금된 돈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정지출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숨만 쉬어도 나갈 돈, 교통비 아니면 뭐 유류비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줄여서는 줄일 수가 없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거는 괜히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비. 네. 교육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엄마 아빠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맞아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애가 피아노는 칠 줄 알아야지. 피아노 쳐서 뭐하게 태권도 해서 맞아. 키 쑥쑥 크는 게 중요하지. 아니면 지가 싫다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왜? 그렇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교육비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3년 4년 지났어요. 아유 그때 피아노를 괜히 시켜가지고 그럴 리는 없거든요. 괜히 태권도장 보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물론 그래. 피아노에 재능이 없는데 네. 아빠 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피아노도 사주고 그 넓은 집으로 이사 가서 피아노를 놓을 만한 공간도 필요해. 이러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요. 교육비 한 달에 얼마 더 나간 걸로 가정 경제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이걸 줄여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해봐야 5만 원 10만 원 그걸로 괜히 싸우지 마시고 네. 어차피 아이가 해보고 싶은 거는 해주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가 더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 해주고 싶은 쪽으로 하자. 애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네. 다만 요즘엔 학원을 안 보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애가 친구가 없잖아요. 그렇긴 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잘 안 가고. 네. 그리고 뭐 학원도 드문드문 가거나 안 가는 거나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교 끝나고 다들 학원을 가거든요. 근데 우리 애만 교육비 아끼겠다고 학원을 안 보내면 친구를 만날 기회가 좀 사라져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네.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을 하셔서 교육비는 못 아낀다. 교통비 못 아끼는 것처럼 그리고 통신비 못 아끼는 것처럼 이거 다 고정 지출로 빼버리십니다. 그리고 마트 가서 장 보는 거 이게 이제 주식비 생활비긴 그쵸. 한데 이것도 계산상으로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장 보는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지출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트 가서 장 볼 때 우리가 왜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를 파악을 해보시면 네.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들지 않기 때문에 밀기 때문에. 네. 우리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쫓아서 시장 가시면 장바구니 무겁죠. 그렇죠. 한 손 엄마가 한 손은 나 붙잡고 있고 한 손으로 뭔가 드는데 무거우면 못 사시거든요. 한 손으로 더 이상 들 수 없을 때까지만 사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마트 가면 그래요? 안 그렇죠. 막 수십만 원어치를 한 번에 넣고 밀고 다닙니다. 산더미 같이 쌓아도 무겁지 않고 박스에 담아서 차까지 가져갈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차에서 또 집으로 가면 냉장고로 한 번에 휘리릭. 그러다 보니까 지출 자체가 늘어났는데 중요한 건 1+1 싸서 샀다.
좋지만 그게 살려고 했던 품목이냐 이런 음. 것들부터 조금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마트도 가깝고 편의점도 가까운데 굳이 마트가 쟁여줄 걸 내 집에 쟁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트에 그렇습니다. 큰 냉장고가 있다는 걸 네. 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통정보 한번 듣고 오기 전에 퀴즈를 한번 더 읽어달라고 하네요. 퀴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퀴즈가 앞쪽에 있었는데 잠시만요. 자, 이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준다는 건데요.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국공채나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의 단기 상품에 투자해 여기서 나온 돈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상품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주시죠. 1번 청약통장, 2번 CMA. 아, 너무 어렵다. 아. 네, 요거는 우리 경제발전소 식구들 정도면은 푸실 수 있는데 네. 힌트 좀 주셔야겠어요. 네. 자,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이미 이 문제에서 답을 주셨어요. 아, 문제에서. 네.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국공채나 기업어음 어쩌고저쩌고 돼요. 청약 통장은 보통 어디서 만들었을까? 청약 어디서 통장은? 만들었을까요? 자,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TBS 어플로 보내주세요.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저희가 마련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우리 경제발전소 식구들 정말 몹시 칭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정답들 쫙 보니까 와 100% 다 맞추셨어요. 이게 틀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오. 야, 그동안 우리 서주든 김현우 소장님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신 모양인데 0682님 저 시골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주유소에 이 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제부터 공부해보려고요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6708님은 저희가 퀴즈로 내드렸던 요 상품 포함해서 네. 요것저것 조금씩 모으셔서 아드님 집 사는데 보태주셨대요. 와. 야, 이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멋있으세요. 아. 네, 멋있으십니다. 5482님은 김현우 소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네. 뒤에가 중요해요. 네. 할머니하고 같이 듣고 계시대요. 할머니도 한 번만 들으시면 쏙쏙 이해되는 서주든의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의 네. 뭐라는 거예요? 경제발전소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CMA 정답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제 네. 우리 정답 마감해도 될 것 같죠?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자, 비상금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매달 돈 관리부터 잘해야겠다. 네네. 저희 오늘 퀴즈로 내드렸던 요 퀴즈 정답. 이 상품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출 파악을 일단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고 그 각자의 중에서도- 용돈도 파악하라고 하셨어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용돈 파악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네. 용돈은 제가 그 부부분들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이거를 따로 안 빼놓으세요. 용돈이라고 하는 걸. 그리고 서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남편분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용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담배 피우고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우, 쪼개가지고 하는 건데. 기저귀는 버릴 때도 돈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남편분 용돈을 갖다가 뭐 15만 원이냐 20만 원 사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정해져 있느냐 안 정해졌느냐. 그리고 그 아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부분이시면 대부분 용돈이라는 게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남편분들은 뭐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냐 하면 그 생활비 쓰고 남는 거 쓸걸요? 이래요. 생활비 쓰고 남는 남는 게 돈이 어딨어? 어딨어요? 다 그러거든요. 야, 생활비 네. 쓰고 남는 게 어디서 그때부터 막 싸웁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도. 아, 실제로 재무 상담을 하시면 상담을 할 네.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용돈을 얼마 쓴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남편한테 여쭤보면 그거 또 지금 저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생활비 쓰고 남는 거 그거 알아서 쓴다고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은 아내분들 입장에서 생활비 쓰고 남는 게 어디 있어요? 남으면 조금이라도 만약에 남는 게 있다면 그거 애들 맛있는 거라도 더 해주려고 대출을 갚든지. 그쵸. 네. 뭐 장을 봐서 조금이라도 맛있는 걸 사든지 하시지 내 용돈을 쓰는 게 야, 없거든요. 일단 섭섭하다 그 대목에서. 그런데 네. 다 이렇게 이게 오해를 합니다.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또 뭐냐 하면 타치하지 않겠다. 그 아. 생활비 쓰고 남는 거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써.
남는 게 인데 없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걸 떼놓고 쓰지 않으면 네. 평생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정해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내분은 용돈이 필요 있든 안 하든 그러니까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사회생활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서 용돈 필요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조금씩만큼은 용돈으로 빼두셔야 돼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내 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오래 지나다 보면 우리 돈은 있는데 아. 네 돈 내 돈이 없어요. 근데 이 내 돈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나의 비상자금이거든요. 비자금.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돈. 예를 들어 친정 어머니가 뭐 치아가 편찮으셔가지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돼.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뭐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도 돼서 병원 갔더니 한 70만 원이면 된대요. 한 반값이에요. 근데 그 돈이 없어. 그래서 남편한테 지금 우리 엄마 저기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2개 해야 되는데 150만 원쯤 하면 남편이 야 부드러운 거 드시라 그래. 그런 집에 어디 있어요? 아이, 남편 너무 못됐다. 아, 그런 집은 없습니다. 하라고는 하는데 그런 문제는 집은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꺼내는 걸 되게 주저하세요. 왜냐하면 쉽지 살림이 않죠. 빠듯하니까 이거 지금 얘기를 해봐야 결국은 우리 생활비 줄어드는 거고 하다 보면 주저주저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맘 놓고 쓸 수 있는 돈. 그게 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저거랑 비슷하네요. 결혼해서 만약에 직업을 안 가지시는 분들,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 본인의 이름이 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런 나를 거.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내가 내 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누구 눈치 안 보는 돈이 사라지는데 그렇습니다. 그 두 개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하네요. 그래서 아까 네. 재무대화를 나누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나는 용돈이 필요 없어라고 하더라도 5만 원, 10만 원은 따로 빼두시고 그렇게 지정된 용돈은 서로 간의 노터치인 겁니다. 그 돈을 모아서 예를 들어 남편 용돈이 10만 원이에요. 네. 1년 내내 진짜 정말 자린고비 구두쇠처럼 한 푼도 안 쓰고 10만 원씩 잘 모아가지고 1년에 100만 원 모았다. 아이고. 10만 원 받은 거 1년에 네. 20만 원 쓰고. 근데 그 돈으로 엉뚱하게 100만 원짜리 낚싯대를 사왔네? 그럼 그거 가지고 등짝 스매싱 날리지 마시고 용돈 아껴서 쓴 거니까. 아, 그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그 서로 간의 용돈을 모아서 어디에 지출하건 얼마를 네. 모았건 간에 그건 노터치. 진짜 그래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파렴치한 행동이나 불법 행위 안 썼다면 그거는 노터치 하셔야지 네. 나중에 요 돈을 모아서 내가 마음대로 조금 여유롭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소득이 끊어졌을 때 그걸 또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낚싯대는 약간 고민이 아, 되긴 안 돼, 한다. 안 돼, 안 돼. 네. 그거 터치하시면 돈 터치해야 돼요? 야 그때 네가 산 지갑은 그럼 그거 꼭 필요한 거냐? 이걸 또 싸우게 돼요. 아, 이게 그래요. 남편들 꼭 남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되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저걸 왜 물고기는 잡아먹지 말고 사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기도 하지만 네. 건드리지 말아라.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알겠습니다. 다만 그게 너무 이상하면 너무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아. 그러면 용돈의 규모를 서로 재무대화하면서 조금씩 줄이세요. 그러니까 40만 원 용돈이 많으니까 아마 낚싯대를 샀겠죠 생각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 돈 모을 게 네. 적금도 저축도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한 5만 원씩만 용돈 줄이는 게 어떠냐라고 하면서 그 유연하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게 용돈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뭐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네. 부인이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남편이 집에서 육아를 전담하고 그런 집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용돈을 통제한다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돈 통제는 어떻게 하죠? 최대한 안 쓰면 됩니까? 아닙니다. 안 쓰면 좋겠지만 그 용돈은 내 돈이에요. 그래서 일단 미리 정해놓고 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용돈이 4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써야 될 용돈은 1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이번 주는 진짜 바쁘고 뭐 야근도 늦고 해가지고 돈 쓸 일이 없었네. 그래서 한 3만 원밖에 안 썼어. 네. 그럼 8만 원이 남았죠 이번 주. 네. 7만 원이 남았죠. 그럼 다음 주에 쓸 수 있는 용돈은 17만 원. 그런 식으로 다음 주엔 좀 여유가 있겠다. 혹은 거꾸로 다음 주에 뭐 아는 친구 혹은 후배 생일이다. 밥도 한번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주 용돈 좀 아껴서 커피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거 조금 아껴가지고 다음 주로 좀 2월 좀 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주 단위로만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용돈과 꼭 써야 될 돈이 허투루 얼마가 나가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정해놨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하냐? 체크카드에 따로 빼두세요. 한 달치 용돈을. 네. 그리고 나는 통제할 수 없는 용돈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밥 먹는다거나 네. 교통비를 낸다고 유류비 이런 것들은 그냥 신용카드로 하시고 그래서 결제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밥을 먹고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신용카드 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나와가지고 목마른데 커피 한잔 할까? 이거는
용돈 카드 내시면 되는 거고요. 아. 지출 단계에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아까 그 김현우 소장님이 아유 가계부 쓰지 마세요. 그 골치 그렇죠. 아프기도 하고 안 써도 되게끔 지출 단계에서 관리합시다 하셨는데 보통 아마 주유카드는 따로 쓰시는 분들 많을 네, 거거든요. 네. 차에 아예 놔두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카드의 내역서만 봐도 내가 기름값 얼마 썼네 바로 알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교육비 카드, 네. 기름값 카드 뭐 이런 거 따로 빼두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근데 저기 막 꼼꼼하시고 카드 잘 정리하시면은 교육비 카드, 유류비 카드 나눠도 좋지만 저 같은 스타일은 그걸 다 못해요.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네. 대체적으로 할인이나 적립 좋은 카드 하나로만 다 씁니다. 저도 그래요, 네. 사실은. 그리고 네. 용돈용으로만 따로 빼두세요. 용돈이냐 아니냐만 따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네. 어차피 아니냐 하는 항목은 못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용돈인 그 카드만 따로 빼셔가지고 요것만 평상시에 내가 요걸 줄일 수 있나? 그건 파악을 하셔라. 그래서 처음에 용돈이 안 잡혀 있으신 분들은 좀 넉넉하게 내가 한 달에 30 쓰나 40 쓰나 모르겠는 분들은 40 정도 잡아놓고 한두 달 생활해 보셨는데 네. 한 10만 원씩 꾸준히 남네? 그러면 30으로 용돈 줄이시고 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용돈만 현금으로 뽑아서 두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 용돈은 현금이기 때문에 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날 지갑이 비어있다. 자, 그때부터는 보릿고개구나 해서 본인의 그 소비하는 패턴을 좀 관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0511님 이따가 바쁠 것 같아서 미리미리 문자 보내고 출첵하고 저희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려요. 저 이거 다시 듣기 해서 공부할 거예요 해주셨고요. 야, 지금 9935님 시댁에서 전 부치고 있는데 요즘 제가 유익하게 듣고 있다고 해서 이거 스피커폰처럼 이렇게 라디오 틀어서 다 같이 들으시나 봐요. 그런데 부모님 드릴 용돈은 줄이고 싶지 않아서 이걸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훌륭합니다. 같이 듣고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 건 아닌 거죠? 네네. 그건 제 느낌적인 느낌인 네. 거예요. 사실 이 부모님 용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비정기 예산에서 말씀드린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때 쓰는 돈은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고 줄이면 서로 서운합니다. 서로. 네, 서로. 그러니까 적게 드리는 내 마음도 편치 않고 적게 받으신 부모님이 아유 뭐야 20만 원 주다가 15만 원밖에 안 줘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요즘 힘든가? 하고 괜히 걱정하세요. 과연 그 마음뿐일까요? 플러스 조금 힘든가? 안 힘든 것 같은데? 저희 집은 바로 전화 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용돈은 사실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니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모님 용돈이나 생활비는 그냥 정해진 금액 주시고 네. 우리 가정의 용돈, 나와 내 배우자의 용돈 이런 것들만 통제를 좀 해보시고 또 하나 통제해야 될 건 뭐냐면 요즘에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게 외식비예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먹는 비중은 줄었지만 시켜 먹는 게 많이 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얼마 쓰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맞벌이 가정에서 쓰는 아기가 없는 집에서 외식비를 보면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만만치 않네요. 네, 근데 왜냐하면 주말에 다 시켜 드시니까 이걸 또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하나 밥하기도 애매하고 또 그 주말 잠깐 먹자고 마트 가서 장 보면 그 돈이 더 들어가요. 우리가 배달의 VVIP인지 아닌지 요거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들 오늘 공부 열심히 하시는 똑똑한 청취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추석 특집 생방 같이 하시는 분들 오늘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한식의 새로운 품격 사홍원에서 간식 세트를, 각질 전문 한 코스메틱에서 한방 아라한수 필링 젤을,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더스트 & 쿠션 거실 매트를, 김포 파주 인삼 농협에서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대화, 다시 일상으로 응원 릴레이, 유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유구고기 세트까지 드립니다. 아,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게 청취자래요. 푸짐한, 그럴까요? 땡! 제가 뒷번호 알고 있어요.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혼자면 혼자인 대로,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이 재무 관리가 만만치는 않은데 맞벌이 부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이 분명히 많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버는 집보다 되게 여유 있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 마법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돈 관리를 합쳐서 하느냐 따로 하느냐도 차이가 커요.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건 합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사람도 결혼하고 통장도 결혼하고. 네. 그런데 네. 아니 나는 죽어도 싫다.
그거 진짜 싫다. 아, 죽어도 싫은데 결혼 왜 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네. 30년 이상을 사신 분들도 계세요. 통장은 절대 합치지 않고 서로 얼마 버는지도 모른다. 비밀이에요. 네, 그런 가정이 있어요. 드문드문 있어서. 그럴 수 그러면 있죠. 네. 여지껏 어떻게 뭐 집을 사시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벌어와서 일정 부분을 내어놓는다. 아, n분의 1. 네, 내어놓고 그걸로 관리를 한다. 그리고 아이고. 자기 돈은 자기 돈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이제 여쭤보거든요. 얼마 버시고 얼마 남고. 그러면 한쪽이 많이 챙기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 재무 상담할 때 그런 분들은 칸막이 놓고 따로따로 여쭤봐야 아니요, 되는 아니요. 거예요? 그거는 그 자리에서 따로따로 안 여쭤보고 나중에 따로 전화를 해서 아. 따로따로 여쭤보긴 하는데 물론 이제 지켜드리는구나. 예, 네. 비공개긴 하죠. 그런데 네. 그렇게 하면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를 합쳐서 관리하셨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리 모았을 텐데. 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각자의 성향이라서 그걸 강제로 합치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얼마 버는지 간에 이 합의 정도만 되면 그 정도만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되면 우리가 가게에서 어떤 문제나 목표가 생겼을 때 서로 조율의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 정도만 알더라도. 그래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더라도 최소한 서로 얼마 정도 버는지 정도는 오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추천드리는 건 이제 막 신혼부부 라든가 아니면 돈 관리를 따로따로 해왔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셨으면 지금부터라도 합치셔가지고 관리를 하는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합치면 왜 좋아요? 일단 새 나가는 돈이 조금 더 줄어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돈 내 돈 해가지고 나눠서 한 달에 요만큼씩만 우리가 내어놓고 공동의 자금으로 쓰자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서 혹은 양쪽에서 용돈이 과다하게 책정돼가지고 예, 각자 간의 비자금이 너무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나중에 네. 집 살 때 대출이 너무 많으면 결국은 내 돈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이 천장에서 물이 한 군데에서 새는 게 낫지. 맞아요. 두 군데면은 양동이를 양쪽에 받쳐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은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서로 간에 그렇게 오픈이 안 돼 있으면 네. 기대를 합니다. 내 배우자가 모았겠지. 내 아내가 모았겠지. 남편이 모았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기대다가 집 살 때가 딱 됐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정에 공동에 모은 돈이 없네. 짜잔 이런 자기 게 얼마 좀 모았어? 있겠지? 근데 모으긴 뭘 모아? 나는 내 돈 빼고는 그거 내놨잖아. 서로 안 모으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로 간에 책임을 넘기면서. 자, 여러분 쌍방입니다. 쌍방. 네. 그리고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합쳐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따로 관리를 쭉 하고 있는데 저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할 때. 따로 할 때 장점은 없어요? 따로 할 때도 장점은 있기는 있어요. 양쪽 모두 소득이 충분히 많다면. 그래서 어떤 돈 쓸 일, 큰 굵직한 일이 생겼을 때 각자 관리하던 돈에서 다 충당할 수 있으면 사실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서로 간에 스트레스 안 받고 괜히 돈 때문에 싸우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점에 비해서 버는 돈이 비슷한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리스크가 그겁니다. 진짜 크게 돈 쓸 일이 다가왔을 때 자기 돈 안 모았어? 야, 설마 그걸 다 쓴 거야? 날 나는 뭘 믿고. 나도 안 모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조금 오픈을 하는 게 좋습니다. 큰 거 소비할 때는 그럴 때 좀 서로 황당해질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이나 차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것들이잖아요. 네. 요때 명의를 누구로 할 거냐 요것도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사실은 대부분의 명의는 아내 목, 그다음에 대출은 남편 몫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세금을 생각을 한다면 공동 명의가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게 꼭 종부세 내는 집이 아니라도. 아니더라도 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상속이나 이렇게 됐을 때 상속세는 사실은 거의 뭐 5억, 10억까지는 상관이 없거든요. 네. 문제가 뭐냐면 취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기 쉽게 10억이라고 할게요. 그 비싼 집이지만 10억짜리 집을 만약에 남편 명의로 해놨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사망을 했다면 네. 이 10억짜리 집이 상속이 될 거잖아요. 네. 상속되면서 상속세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큰 건 취득세. 취득세가 4% 정도 됩니다. 10억에. 그럼 4천만 원이 아이고. 한 방에 그냥 내 명의를 나한테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현금으로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대출을 받거나 해가지고 현금으로 내셔야 돼서 그래서 공동 명의로 해놓게 되면 누가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그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일단 1번 장점이고 또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나눠서 뭐 배우자 공제라든가 뭐 자녀 공제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각종 세금 면에 있어서는 공동 명의가 유리하긴 한데 다만 혹시나 나중에 헤어진다라는 걸 가정하면 그렇죠. 독한 마음 먹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네. 약간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주택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아. 우리 청약을 넣거나 할 때 나는 무주택입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세대가 유주택이면 나는 유주택 세대에 포함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집의 명의가 나는 전혀 안 섞여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했다면 저는 계속 무주택 지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공동 명의로 하면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력이 남는 거군요. 그렇죠. 주택 구입에 어떤 예를 들어 전과 이해하기 쉽게 전과가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 명의로 하지 않았다가 네. 이 한 분이 그 만약에 이전을 재산 분할을 한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럴 때는 세금을 좀 세이브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장점은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를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산다라고 한다면 공동 명의가 사실상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뭐 네. 아예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신혼부부들도 문자로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예. 저희 지금부터 아예 시스템적으로 딱딱 하고 싶어요. 요때는 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아, 일단 만드셔야 될 게 공동 명의, 그러니까 공동 명의 통장이 아니라 공동으로 쓸 통장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네. 그게 아내 쪽이든 남편 쪽이든 상관없어요. 이건 돈 관리 수혜 밝으신 분 명의의 통장으로 하고 여기에 월급을 다 넣으시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각자 알아서 쓰시고 용돈 통장에 각자 명의의 각자 용돈을 넣어서 쓰시되 제일 중요한 거 용돈 통장을 외식비 통장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아, 외식비는 우리가 같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그 외식비 통장을 넣어놓고 예를 들어 한 달에 외식비 8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요 체크카드에 넣고 쓰시는데 요 중에 팁. 한 개의 통장에는 최대 2개까지의 체크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누구 명의로 하든지 간에 이 통장 안에 외식비 80만 원을 넣어두시고 체크카드는 2개를 발급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다닙니다. 네. 다니면서 왜 그런 경우 있죠. 아, 저녁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기 앞에 전기구이 통닭 맛있어 보이던데 그것 좀 사다 줘. 그러면 사 가져가는 입장에선 이건 내 용돈으로 쓰기 굉장히 싫거든요. 어허, 계산적이야, 계산적이야. 나는 먹기 싫은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 난 내가 용돈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네. 아까 체크카드 외식비 통장 나눠서 네. 갖고 있잖아요. 그걸로 사시는 겁니다. 이게 장점은 뭐냐면 우리 가정의 외식비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심을 갖게 돼요. 그 공동 책임이네요. 그렇죠. 보면 야 80만 원 넣어둔 게 이번 달 이제 2주나 남았는데 2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우리 시켜 먹는 걸 줄이거나 외식을 줄이거나 해야 된다라는 게 서로 간에 합의가 되죠. 2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에이 굶지 뭐 써 이러겠어요. 당분간 치맥은 끝낸 거야. 네. 로제 떡볶이 이번 달은 끝. 뭐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군요. 그런 게 사실은 재무대화예요. 지금 아. 용돈 통장 우리 외식비 통장에 80만 원 넣어놓은 게 이제 한 달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야 30만 원이나 남았네. 이거 어디 근사한 데 가서 외식하자. 좀 비싼 데 가서. 아름다운 시나리오인데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진 사실은 않아요.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파악을 해서 좀 먼저 네. 줄이게 되면 통제하게 되면 아주 재밌죠.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합쳐서 관리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니 탓 내 탓 하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왜냐 우리의 관계는 늘 쌍방이거든요.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1240님 아까 이거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삼행시 쏩니다. CMA. 오늘 오. 퀴즈의 정답인데 C. 씨앗돈을 쓸 데가 없고 사용 시기가 M. 애매할 때 넣어둘 수 있는 A. 에이스 통장이 바로 CMA죠. 야. 아, 기가 막히네요. 오늘의 장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했고요. 앱으로 편하게 주문하세요. 제주 삼다수 협찬으로 함께한 TBS 추석 교통특집 방송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내일은 우리 미국 증시 한번 전망해 볼게요. 내일 아침 9시에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발전.